최초의 금속 활자 인쇄본인 직지심체 요전은 고려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경전과 법문에 실린 좋은 구절을 뽑아 편집한 불교 서적이다. 그렇다면 왜 국가에서는 금속 활자를 사용했을까? 같은 서체의 활자를 보유하게 되면 제작하려는 책의 내용에 맞춰 개별의 활자들을 조합하여 인쇄할 수 있기 때문에 책이나 문서를 빠르게 간행할 수 있다. 하나의 개별 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밀랍의 양각으로 글자를 새긴다. 한 글자씩 잘라놓은 밀랍을 봉에 붙여 주조할 수 있는 가지쇠를 만든다. 이렇게 가지쇠를 활용하면 활자를 대량으로 빠르게 만들 수 있다. 금속 활자를 만드는 과정 중에 가장 까다로운 작업은 거푸집을 만드는 것이다. 금속을 녹여 붓는 틀인 거푸집은 황토와 모래를 섞어 만든 반죽을 부어 성형하게 된다. 모래가 많으면 점성이 약해지고 반대로 황토가 많으면 균열이 생길 수 있다. 완성된 거푸집은 20일 정도 반그늘 상태에서 건조시킨다. 거푸집 건조가 끝나면 본격적인 주조 작업이 이뤄진다. 금속 활자를 만드는 데 쓰이는 금속은 주로 청동을 사용했다. 청동을 녹인 쇳물을 거푸집 구멍에 붓고 기다린다. 거푸집 안에서 밀랍은 녹아 없어지고 그 자리에 쇳물이 굳어 글자의 형태를 갖춘 금속 활자가 만들어진다. 금속 활자 가지쇠가 제 모습을 드러낸다. 책의 내용에 따라 활자를 뽑아 조판을 하는데 가로 세로 수평을 맞춘 틀 사이에 활자를 배열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판이 끝나면 활자면에 먹물을 칠한다. 그 위에 한지를 놓고 붓을 사용해 골고루 문질러 인쇄를 한다. 금속 활자는 간행하는 책의 내용을 빠르게 배열해 인쇄할 수 있고 또 책 내용의 수정도 가능한 방법이었다. 유레카! 시각장애인이 운전할 수 있고 사람이 핸들을 잡지 않아도 스스로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자동차. 핫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자율주행차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박 대장의 궁금증을 해결해줄 전문가를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여기가 어떤 곳이에요? 이게 자율주행 자동차를 연구하는 제 연구실입니다.
오늘의 해결사 서울대 자율주행차 연구팀 서승호 교수. 자율주행 자동차는 스스로 가는 자동차입니다. 스스로 운전을 하고 스스로 가속을 하고 스스로 정지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자동차를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얘기합니다. 자율주행차는 설정한 목표 지점까지 사람의 조정 없이 도로 상황에 맞춰 스스로 판단하여 운전을 하는데요. 이러한 자율주행차를 알쏭달쏭 제작진이 직접 타봤습니다. 가고 서거나 속도를 줄이는 것 같은 거는 사람이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조향 조작뿐만 아니라 이런 가감속까지도 이제 컴퓨터가 완전 자율로 지금 이제 동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자율주행차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자동차도 주변 환경을 인식할 수 있는 센서에서부터 들어오는 신호를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에서 나오는 신호를 이용을 해서 자동차를 제어하는 제어기,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는 미리 입력된 3차원 지도를 토대로 주행을 하는데요. 차량에 달린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차량의 위치와 장애물 위치를 파악해 장애물이 없는 쪽으로 이동하는데 이것이 자율주행차의 작동 원리입니다.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무인 자율주행 택시 사업도 계획되고 있는데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차량을 호출하면 차량이 현재 고객이 있는 위치를 파악해 데리러 오고 스스로 데려다 줍니다. 자율주행차의 발전으로 인해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보다 쉽게 이동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인데요. I love this. 그렇다면 미래 자동차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까요? 앞으로는 운전대에서부터 해방되는 완전 자율주행의 시대로 갈 것 같고요.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은 뒷사람과 자연스럽게 돌아서서 얘기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엑셀러레이터, 가속기와 브레이크 페달도 없어지는 이상 형태의 새로운 모양의 자동차도 나올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운전대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의 시대가 오겠죠. 상상 속에서만 꿈꿨던 자동차가 현실이 되는 미래. 일상생활 속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하루빨리 만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유레카! 외모 지상주의가 팽배해져 가고 있는 요즘, 유미무죄, 무미유죄라는 말까지 생기면서 성형을 꿈꾸는 사람들도 늘었는데요. 성형 부작용 또한 속출하고 있습니다. 쌍꺼풀 수술이 1위, 코 수술이 2위, 안면 윤곽 수술이 3위를 차지했는데요. 성형 부작용 1위를 차지한 쌍꺼풀 수술, 재수술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불만족 때문. 얼굴의 반을 차지하는 이나영 씨의 큰 눈,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구혜선 씨의 선한 눈 등 무작정 스타의 눈을 담기 위한 욕심이 앞선다면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사람이 원래 수술하기 전에도 좌우가 좀 다른 경우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하고 나면 그게 더 부각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바깥쪽 모양, 안쪽 모양이 또 다르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금 쌍꺼풀이 원래 두께보다는 좀 얇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코끝이 당기고 인중 부위가 부자연스럽고 통증은 물론 코막힘까지, 심지어 숨쉬기 어려워지는 일까지 발생. 이것은 코성형의 부작용 증상인데요. 재수술 2순위로 꼽힌 코성형.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올바른 보형물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제 보통 수술하고 나서 막 수술을 여러 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뭐 보형물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원래 코 모양이 많이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형 부작용 3위는 안면 윤곽 수술인데요. 달걀형 얼굴이 미인으로 꼽히면서 또 수술한 연예인들의 성공 사례가 공개되면서 요즘 안면 윤곽이나 양악 수술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안면 윤곽술은 주걱턱이나 사각턱 등 광대에 위치한 뼈를 자른 뒤 수술 후 다시 붙이는 과정, 또는 인공 삽입물을 보충하거나 특정 부위의 지방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서 얼굴 형태를 변화시키는 수술인데요. 얼굴에는 뇌로 향하는 동맥과 정맥 등 혈관과 림프선이 가득하죠. 수술 중 큰 혈관이 손상되면 과다출혈로 사망하거나 미각을 잃을 수 있고요. 림프선이 잘려나간다면 혈액순환이 떨어지면서 턱선이 뭉치게 되는데요. 갸름한 턱선을 얻으려다 자칫 두툼한 턱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최근 준마 성형이라 불리는 뿌띠 성형이 대세인데요. 칼을 대지 않고 성형 수술 효과를 낼 수 있는 뿌띠 성형.
주사기를 통해 약물을 투여하는 필러와 보톡스가 대표 시술법입니다. 이때 많은 양의 약물 투여가 부작용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칼을 대지 않는 보톡스와 필러, 수술보다 안전할 거라는 생각은 NO! 너무 자주 맞으면 근육이 없어져서 씹는 능력이 저하될 수 있고요. 또 최근 실명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기사까지 중독되면 위험합니다. 유레카! 우리 몸의 암세포가 증식하기 쉬운 온도는 35도. 체온이 떨어지면 정상세포보다 암세포가 살기 편한 상태가 되는데요. 반대로 체온 1도가 올라가면 면역력이 5배 이상 증가한다는 이론에 따라 항암 치료의 대체 요법으로 온열 치료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암은 열을 싫어합니다. 차가운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암은 37도부터 사멸하기 시작하여서 42도까지 사멸하게 됩니다. 동양의학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온열 치료는 쑥이나 자연약초를 이용한 뜸 치료인데요. 쑥뜸은 내부 장기에 42도 가까이 열기를 전달해 열에 약한 암세포를 증식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온열 치료 중 하나는 바로 제4의 암 치료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고주파 온열 치료인데요. 고주파 온열 치료는 고주파를 환자에게 쏘므로써 체내의 열을 발생시켜서 체내 대사율을 높이고 따라서 환자의 면역력도 높아지게 됩니다. 체온을 상승시키는 방법에는 온열요법 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드는 건데요. 근육은 남성의 경우 체중의 약 45%, 여성은 약 36%를 차지하며 체열의 40% 이상을 생산하는 곳인데요. 여기서 관건은 근육을 단순히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근육을 제대로 단련하는 겁니다. 인간의 근육 70% 이상은 허리 아래에 있는데요. 따라서 다리와 허리를 단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육이 많고 단단하면 그만큼 신진대사율이 높아지는데요. 저체온을 막아 병에 쉽게 걸리지 않고 온몸의 혈행이 좋아져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해진다고 하니 꾸준한 운동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